숨이 가빠지고 열이 나면 흔히 감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폐렴일 수도 있습니다. 폐렴은 감염에 의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드물게 곰팡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렴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훨씬 위험합니다. 단순한 기침이라고 방심했다가 병이 악화되어 입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가래가 심하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지요. 중요한 차이는 증상의 정도와 회복 속도입니다. 감기는 보통 며칠이면 호전되지만 폐렴은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폐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흔히 세균성 폐렴이 많고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흡연, 음주, 영양 부족, 만성질환, 면역력 저하 등이 폐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심장질환, 만성폐 질환을 가진 분들은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고 회복도 더딥니다. 이런 분들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렴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폐 속의 염증 때문에 산소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몸이 쉽게 지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부전으로 이어져 산소 치료나 기계 호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서는 폐혈증으로 진행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상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치명률이 높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 중에 폐렴을 초기에 간과하다가 큰 고생을 하신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해서 약국에서 약만 사드셨죠. 그런데 점점 숨이 차고 밤에 땀이 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폐렴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더 늦게 오셨다면 폐렴이 폐혈증으로 번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접종입니다.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같은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흡연은 폐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꼭 끊으셔야 하고 음주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폐렴에 걸렸을 때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를 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오셔야 회복이 빠릅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가볍게 보지 말고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폐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렴은 전염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세균성 폐렴은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바이러스성 폐렴은 감염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침 예절과 손 씻기는 꼭 지켜야 합니다. 또 폐렴 걸리면 무조건 입원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경한 폐렴은 외래 치료가 가능하지만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폐렴에서 회복된 뒤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야 하고 영양 보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또 다시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렴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절 변화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침과 함께 몸살 기운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은 단순 독감이라고 생각했지만 환자분은 점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오셨을 때 산소 포화도가 크게 떨어져 있었고 폐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집중 치료가 필요했고 다행히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 후에도 체력이 크게 떨어져 몇 달 동안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폐렴은 단순히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 과정도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59세 남성으로 흡연력이 30년 이상이었습니다. 평소 잦은 기침과 가래가 있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겨울날 갑자기 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폐렴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퇴원 후에도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흡연이 폐를 얼마나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폐렴을 예방하려면 면역력을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가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환경 오염이 심한 시기에는 외출 후 손발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꼭 포함해 균형을 맞춥니다. 셋째,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챙기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넷째,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다섯째, 밤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폐혈염뿐 아니라 여러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폐혈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폐렴은 감기와 어떻게 다를까요? 감기는 대개 일주일 이내로 호전되지만 폐렴은 점점 심해지며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폐렴이 있으면 무조건 고열이 나타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에서는 열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기력이 없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폐렴은 재발할 수 있나요? 네,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항생제를 먹으면 바로 낫나요? 항생제는 세균성 폐렴에는 효과적이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바이러스성 폐렴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섯째, 폐렴에 걸리면 운동을 해도 되나요? 급성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증상이 호전된 뒤에는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폐렴은 어린아이에게도 위험할까요? 네, 특히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폐렴 예방접종은 한 번 맞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안내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여덟째, 폐렴과 기관지염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관지염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폐렴은 폐포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홉째, 폐렴이 완치된 후에도 기침이 남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염증이 회복된 뒤에도 기도 과민 반응이 남아 기침이 몇 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열째, 폐렴 환자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일까요? 충분한 휴식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양 있는 식사와 따뜻한 돌봄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폐렴에 걸리면 일상생활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대개 경한 폐렴은 2주 정도면 호전되지만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는 한 달 이상 회복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복귀하는 게 좋습니다. 회복 단계에서 무리하면 폐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폐렴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됐습니다. 또 폐렴 예방 접종을 한 어르신은 입원율이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근거는 예방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폐렴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 그리고 예방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건강 정보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 의료기관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